제2중앙경찰학교의 최종 입지 선정 발표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발표가 늦어지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 광천 두 개 마을 입구에 짓담한 아파트가 30년 만에 철거를 앞두게 됐습니다. 철거된 공간에는 주민 복합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완섭 서산시장의 정상적인 답변 거부로 시정 질문이 파행을 겪었다며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청양 비봉면에서 119 복합타운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연간 2만 명이 교육을 받는 충청 소방학교 등이 입주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부지 선정 결과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가 늦어지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더 커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충북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만으로는 신임 경찰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학교가 들어서면 연간 약 5천 명의 신임 경찰관들이 기관에 머물며 교육받게 되는데 연간 약 3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경제 효과를 노린 전국 지자체 47곳이 유치에 나섰고 지난달 예산과 아산, 전북 남원 3곳으로 추려졌습니다. 당초 부지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설립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돌연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경찰청과 기재부의 협의 과정에서 1차 통과 실구 내 BC 분석 필요 등으로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상반기 연구 용역을 거친 뒤 입지를 선정하고 하반기 예타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북 남원 유치를 위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동서화합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남원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즉각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발표 연기로 지자체 간 갈등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너무 지역 간 대결 구도처럼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우려스럽고 이게 내년까지도 넘어가게 된다면은 더더욱 큰 행정력 낭비뿐만이 아니라 또 갈등 같은 것도 지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이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 충남도는 정책 토론회 등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필요성과 충남 유치 당위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홍성 광천을 오갔던 분들이면 이 건물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려 30년 동안 방치된 짓담한 아파트가 드디어 철거를 앞두게 됐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광천의 국도변, 회색빛 건물이 뼈대만 드러낸 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와 녹슨 철근 구조물이 위태롭게 보입니다. 입구엔 이렇게 접근 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건물 주변엔 잡초가 무성하고 곳곳엔 쓰다만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 4개 동을 짓기 시작한 건 지난 1995년. 123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공사는 사업자 부도로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9년 뒤 바뀐 사업자가 재개한 공사마저 역시 부도로 2년 만에 멈췄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동네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히 동네를 꽉 막고 있어요. 흉물 아파트 위치는 주변 2개 마을 입구. 주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질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위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위험하지. 이거 있어서 그때부터 뭘 때부터 위험하다고 했지. 이렇게 놔두니까 숨을 들었고 여기 백동이아지 다 죽어버렸잖아. 이놈의 것 때문에. 이곳에서 각종 사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철거 요청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주 동의를 얻어 내년 말까지 철거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무려 공사 시작 30년 만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공모사업으로 마련했습니다. 충남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 부처 사업, 충남도 사업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사전 협의하고 김태흠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관련 공모 사업을 준비해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과 함께 인근 폐정미소와 축사도 철거될 예정. 이들 자리엔 주민 복합 문화공간과 귀농귀촌인 시설, 주차장 등이 오는 2028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게 철거돼서 여기에 새로운 기능을 갖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아주 동네의 활력을 갖게 하는 그런 귀중한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철거 공간 활용 방안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완섭 서산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4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이 정상적인 답변을 거부해 시정 질문이 파행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시간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는 등 의회를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24일 오전에 열린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과가 미흡하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양에 119 복합타운이 조성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24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9 복합타운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810억 원이 투입됐으며 위치는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일원입니다. 부지 면적은 38만 8천여 제곱미터로 충청소방학교와 119 항공대, 장비교육관리센터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충청소방학교는 개교 31년 만에 천안에서 청양으로 이전했으며 연간 2만여 명이 교육을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충남소방본부는 내년에는 119 복합타운의 실화재 훈련장을, 오는 2027년에는 119 구조견 운영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진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20분쯤 당진시 정미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승합차가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일 아침 7시 10분쯤 서산시 음안면 상홍리 국도에서 주행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SUV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각각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SUV는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40분간 정체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3시쯤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중 추돌 사고를 낸 뒤 2차로로 변경해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 직후 3km 구간에 약 40분간 차량이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24일 충남도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2021년 265명에서 지난해 198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 2021년 11.9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충남도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시설 설치와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에서 9개 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23일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조례안 등 31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마지막 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덕주 의원이 이 통장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며 젊고 유능한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현 의원은 당진시장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문에서 구군청 광장에서 열린 시문 상록 문화재 먹거리 장터 개최와 관련해 임대 조건 위반 여부와 인도 주차장 점거 조치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진시 시민평가단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회의를 열어 올해 3분기까지 공약 추진 실적과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공약 변경안 9건을 승인했습니다. 당진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지난 2022년 말 구성돼 해마다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6개 분야에서 공약 91건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당진 시민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당진시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과 광천토굴 새우젓 연합회가 신안군 수산업 협동조합과 젖새우 사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젖새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 수급하기 위해 광천토굴 새우젓 연합회와 신안군 수협이 협력하고 홍성군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군은 광천토굴 새우젓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을 위해 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도청에서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 도민 참여숲 조성을 위한 헌수금 전달식을 열고 헌수금이 41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 농협충남본부는 NH농협 충남도민 숲 ESG 예금 2억 5천만 원을 충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영범 충남도 체육회장과 41개 종목 단체장, 시군체육회 등이 1억 2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지역기업 등 100여 곳도 기부에 동참해 기부 건수 307건, 누적 모금액은 41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잔류농약 검사 등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2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8천여 건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약 5천 건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농가 간접소득은 25억 원 증가했고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으로 경비 약 4억 원이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되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이 다음 달 8일까지 귀농귀촌 체험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청양군은 신규 귀농인과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서는 청양군 대표 작물 재배 교육과 이론 교육, 우수 선도 농가 방문 등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청양군에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위해 나섭니다. 태안군은 11월부터 2달 동안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 100여 팀과 함께 주요 관광지 방문 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펫리스 미션 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타 지역에서 태안을 1박 2일 이상 방문하는 여행객 중 사전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